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을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원시 방정식계에 쓰이는 운동 방정식은 세 가지 가정을 기본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한 그 스칼라 형태의 운동 방정식 세 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세 가지 가정,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그 이제 PDF 파일에 있는 적혀 있는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 변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간단하게 조금씩만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운동방 정식에 대한 규모 분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각 항들이 어떤 항은 크고 어떤 항은 작은지를 좀 어, 확인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큰 항들끼리 그러니까 중요한 항이겠죠. 중요한 한 항들끼리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요 항들만 가지고 어떤 독립된 간단한 균형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수평운동 방정식에서는 직윤 균형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직윤 균형을 맞추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오도 있는 어떤 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직윤 균형을 맞추고 직윤 균형이 맞지 않는 나머지 항들은 이제 그 항들하고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근데 연직 운동 방정식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두 항, 프레셔 그레디언트 보스하고 이제 중력항이 굉장히 큰 균형을 맞추고, 나머지 항들은 그보다 한참 아래 오대였죠. 그래서 어, 이제 연직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랑 중력항 두 개만 균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주 틀린 가정은 아닌 매우 정확한 가정이 됐었고, 그걸 우리는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방정식이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가 그렇게 얻어진 방정식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사실은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은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제 논리적인 체계로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이드로스태틱 방정식으로부터 가정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원시 방정식계는 하이드로스태틱 이퀘이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연직으로는 정역합 평형을 이루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이제 규모 분석으로부터 너무 뚜렷하고, 그렇죠? 확실하니까 이제 두 번째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번째 가정은 이것도 꽤나 합리적인 가정이에요. 요점은 뭐냐면 쉘로우 플루이드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 한글로 제가 정확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되게 얇은, 지구의 대기가 굉장히 얇은 층이라는 가정이에요. 사실 가정이라기보다는 거의 사실에 가깝죠. 지구의 반경 대비 지구의 지구 대기의 두께는 매우 얇아요. 그래서 지구 반경이면 6,400km인데 지구 대륙권만 따지면 10km 정도밖에 안 되죠. 6,400대 10인 거죠. 640대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지구의 대기는 굉장히 얇은 층이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가정을 세울 수가 있냐면, 우리가 r이라는 어떤 값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r은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구 반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구 반경을 a라고 잡았을 때 지구 반경 그리고 지표면에서부터의 높이, 뭐 z라고 할게요. 이 두 개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구를 어, 굉장히 이제 지구의 대기가 굉장히 얇다라고 생각하면 이 z 값이, 지구 대기에서 움직이는 이 z 값이 a에 비해서 월등히 작은 거죠. 그래서 z,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뭐가 가능하게 되냐면, 텀 중에 뭐 이런 텀들이 있었죠. u제곱분의 r. 요게 그냥 거의 u제곱분의 a로 바뀔 수가 있어요. 뭐 r이나 a나 크기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게 하나의 이제 셜로우 플루이드 어프로시메이션, 그러니까 얇은 이제 대기층 가정에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고, 사실은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쪽 요건 좀 이제 일렬로 쓴다고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제 PDF 문서를 보시면 더 뚜렷할 거예요. 그래서 연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연직 방향의 어떤 플럭스 다이버전스를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만약 어, 이제 지구의 대기가 어, 얇지 않고 굉장히 두껍다라고 치면은 요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지울게요. 지워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예를 들어서 지구의 대기가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의 대기가 막 이 정도 된다고 쳐요. 지구의 대기의 두께가.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부터 어떤 플럭스를 이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플럭스를 뭐 3차원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뭐 어, 이런 구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뭐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어떤 플럭스는 이제 여기에 반지름하고 관계된 요 면적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 플럭스는 이 면적 곱하기 여기서의 속도, 연직 방향으로 하니까 W겠죠. 여기서의 플럭스는 여기 면적 곱하기 속도겠죠. 근데 이 면적이 훨씬 크고 이 면적은 결국 R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결국 플럭스를 계산할 때 R 제곱의 웨이팅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직 방향의 플럭스를 계산을 하고 다시 R 제곱의 웨이팅을 없애주는 형태로 플럭스를 계산해야 정확한 플럭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연직 방향의 다이버전스, 플럭스 다이버전스 텀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R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막 작은 텀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만약 지구의 대기가 되게 얇다면 무슨 얘기냐? 지구의 반경은 이거죠. 대비 지구의 대기가 진짜 얇아서 이렇게 얇은 층처럼 깔려 있다고 칩시다. 깔려 있다고 치면 여기 면적과 그 바로 2층의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겠죠. 무슨 얘기냐? 요 웨이팅 항을 없애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요게 그냥 W를 R로 미분하거나 아니면 더 편하게 얘를 W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Z로 미분을 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요게 쉘로우 플루이드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복잡한 이제 텀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도 오차가 거의 없다. 뭐 거의 무시할 만한 진짜 작은 오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면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하거나 유출할 때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런 쉘로 플루이드 어프로시메이션. 그래서 모든 R은 대략 다 A로 바뀌고 이런 미분항에 들어있는 R의 웨이팅, 면적 웨이팅도 다 날라가고 그냥 이제 이제 미분하는 거 이제 R로 미분했던 거는 A는 이제 델타 R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델타 A 플러스 Z인데 이제 지구 반경은 안 바뀌니까 이제 델타에서 A 파트는 날아가고 얘는 델타 Z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했던 것들은 다 Z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미분하는 형태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치 지구 위에서 대기를 다룰 때 연직 방향으로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다루듯이 미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냥 그러니까 스페리컬 코디네이트가 아닌 이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미분을 하는 것처럼 다룰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실은 학부보다는 대학원 때 더 의미를 가질 겁니다. 하지만 당장 일단 정확히 두 번째 가정은 이거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가정은 조금 재미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웃긴 이름인데 트레디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밀 뭐 한글로 직역을 하면 뭐 전통에 의한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가정 이라고 뭐 표현할 수 있죠. 뭐 관습에 의한 이제 가정으로 텀들을 없앤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요 텀의 가정하에 W와 관련된 텀들은 이제 다 작기 때문에 요 W와 관련된 텀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스몰 매트릭 텀들 R분의 뭐 UW 이런 거 있었던 것들도 다 무시한다. 작은 텀들은 그냥 관습적으로 다 무시를 한다. 라는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 작은지 어떻게 아는가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 했던 스케일 어널리시스로부터 이제 작은 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작은 텀들을 이제 없앤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름이 좀 이래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허접한 가정이 아니에요. 허술하지 않아요. 역학하는 사람들이. 자, 왜냐? W 텀과 관련된 텀들을 없앨 때 뭔가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역학 방정식이 균형이 맞지 않게 돼요. 무슨 얘기냐?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보존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없애줬던 이제 그런 전례를 모아서 그냥 트레디셔널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전 방정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이퀘이션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이드로스태틱 이퀘이션은 뭐죠? 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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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텀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뭐 트레디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게 작은 텀들은 다 죽인다. W와 관련된 작은 텀들은 다 죽인다. 그래서 요거 W와 관련해서 작았었죠. 요것도 없애고 요것도 없애고 요것도 없애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대학원 수준에서는 안 없애요. 이게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의 일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행성에 의한 코리올리스 폴스라고, 행성의 회전에 의한 코리올리스 폴스고, 요 파트는 똑같이 V가 붙어 있고 R분의 U 탄젠트 P, 여기도 U를 하나 떼면 R분의 U 탄젠트 P가 붙어 있죠. 요거는 대개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코리올리스 폴스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사실 요 부분을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에 포함시켜야 돼요. 근데 뭐 이제 여러분들은 학부 수준에서는 사실 요것도 작은 항이어서 사실은 이제 무시를 하는 거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요 X 표친 요거는 트레디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의 일부는 아니에요. 그냥 학부 수준에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없애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트레디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의 중요한 파트는 요거 살려놓을게요. 다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막 죽인 거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뭐냐면 아까 코리얼 폴스만 예를 들어보면 이놈이 뭔가 짝꿍 같은 느낌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요놈과 요놈이 짝꿍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없애면은,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지오스트로픽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나머지 놈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요놈을 없애면 사실은 요놈을 없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그리고 요놈과 요놈이 짝꿍이에요. 그래서 요놈을 없애면 요놈도 없애야 돼요. 그리고 요놈을 없애면 요놈도 없애야 돼요. 거기 짝꿍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세트로 다 지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지웠던 그 과거의 전례를 우리는 트레디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 이걸 무시한다면 요거의 짝꿍인 이것도 없애줘야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죽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요 세 가지 가정이 기본적으로 이제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의 가정들이고, 이제 학부 수준에서는 요것도 죽이니까 이렇게 없애고, 이 녀석은 우리가 F로 쓰기로 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 녀석도 이제 F로 쓸 거고, 그래서 요거 가속도 텀, 그리고 수평 방향 코리올리스 폴스 텀,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 점성력,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퀘이션, 그리고 하이드로스태틱, 이렇게가 기본적인 학부 수준의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을 이루는 기본 방정식들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요 노란색 과 같은 형태를 띠게 돼요. 물론 학부 수준에서는 이것도 무시한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무시하지 않는 텀이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방정식을 가지고 뭔가를 분석할 때 이 텀은 이제 무시를 하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가 기본적으로 학부 수준의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은 이제 완성된 어떤 시스템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방정식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에서 질량 보존과 관련된 방정식, 연속 방정식이라고도 부르죠. 연속 방정식이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5개의 이퀘이션을 우리는 프리미티브 이퀘이션 셋이라고 해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에다가 상태 방정식, 기체 상태 방정식을 포함시키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 굳이 뭐 5개면 5개를 할까? 아니면 6개면 6개를 할까? 이렇게를 다 합쳐서 우리는 프리미티브 이퀘이션 셋이라고 하고, 얘를 가지고 이제 완성된 클로즈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솔루션을 정확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적으로 대기의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방정식들이 된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시간까지 이제 운동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 그리고 연속 방정식, 그리고 상태 방정식은 뭐 했으니까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이 2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운동 방정식에 대한 얘기 끝이에요. 자, 하지만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요거는 듣고 잊어버리세요. 사족으로 아까 도대체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살을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할 때 요거와 요거가 짝꿍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에너지 방정식을 유도를 해보면 돼요. 에너지 방정식 뭐냐?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뭐죠? 에너지는 카이네틱 에너지는 뭐죠?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죠. 그래서 뭐 m을 뺀다고 쳐도 v 제곱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u 제곱 v 제곱 플러스 w 제곱이 운동 방정식, 이 운동 에너지겠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방정식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운동 방정식에다가 u에서는 u를 하나 곱하고 v에는 v를 하나 곱하고 w에는 w 하나 곱해서 그 세 개를 더해주면 이 운동 에너지의 시간 변화에 대한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 방정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과정을 대략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짝꿍이다라는 것이 금방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짝꿍이 아니라, 미안해요. 요거는 제가 말을 잘못한 거고, 요 녀석과 이제 요 녀석이 짝꿍이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짝꿍이다라는 것이 이제 쉽게 밝혀지게 돼요. 자, 한번 그 부분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면 운동 방정식 형태가 될 수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형태는 d, dt, 카이네틱 에너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은 뭐 앞에 뺀다고 치더라도 u 제곱 플러스 v 제곱 플러스 w 제곱 형태를 만들어요. 그걸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 전체에 u를 곱하는 일이라고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걸 보면 이제 요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du, dt. 자, 어떻게 하면 요게 나오죠? 자, 2분의 1 u 제곱을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뭐 편미분을 하든 전미분을 하든 뭐 요거 전체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 그럼 2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따로 미분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미분의 상식이죠.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마치 x 제곱을 뭐 이거는 상미분을 할게요. x는 이제 편미분을 이제 이거는 전미분을 하는 형태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걸 x로 미분하면 이걸 그냥 내려놓듯이 2x가 되듯이, 혹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u 제곱 u가 x의 함수인데 이걸 x로 편미분을 하면 그냥 미분을 하면 2u 이렇게 나오고, u를 다시 dx로 한번 더 미분하면 되죠. 이런 형태처럼 여기도 이렇게 돼요. 그렇죠? 2분의 1은
이것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요 텀에다가 u를 곱해주면 무슨 얘기냐? 요 텀에다 u를 곱해주면 요 텀이 돼요. 자, 여기에 한 파트가 되죠. 그러면 여기한테 v를 곱해주면 요 텀이 나오겠죠. 그리고 얘한테 w를 곱해주면 요 텀이 나와요. 그래서 다 세 개를 세 개를 다 더해주면 요 텀이 나오죠. 자,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운동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인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제 코리올리스 폴스 전향력은 가상의 힘이기 때문에 혹은 메트릭 텀들도 다 이제 좌표계 때문에 나오는 텀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에너지에 기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이제 에너지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V 이런 식으로 W 있죠. 만들어 보면 요 텀이 뭐가 나오죠? 지금 마이너스 2 오메가 요거 그냥 F라고 할게요. F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F U V U가 나오죠. V U가 여기서 나오는 텀이죠. 요거 곱해져서 요 텀은 이렇게 나오고 요 텀은 뭐가 나오죠? F U V가 나오죠. 그래서 얘랑 더하겠죠. 나중에 얘랑 더하면 이 짝꿍이 되는 텀들이 서로 캔슬 아웃 돼요. 무슨 얘기냐? 가상의 힘은 이제 에너지 보존 관점에서 에너지의 가상의 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힘이니까 에너지에 기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 방정식에는 이런 식으로 서로 사라지게 돼요. 상쇄돼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짝꿍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요것도 볼까요? 요것도 동일하게 F 스타였죠. F 스타라고 부르기로 했고 우리가 F 스타 W고 W 거기 U를 곱했으니까 F 스타 WU가 나오고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F 스타 표시 안 했네요. F 스타 여기는 U W 곱했으니까 W죠. 자,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요. 얘랑 상쇄돼요. 이 짝꿍끼리 또 가상의 힘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얘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얘는 보면 U, W, R이죠. 그래서 얘는 R분의 U 제곱 W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죠? 얘는 R분의 VW죠. 그래서 V 제곱 W. 가지고 얘를 보면 마이너스 R분의 앞에 거는 U 제곱 W.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거는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 W죠. 그래서 요 텀과 요 텀이 상쇄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텀과 요 텀이 상쇄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짝꿍 텀들이 이제 없애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상쇄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만약 한 개만 없애면 상쇄가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그 형태를 실제로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은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빨까지 맞춰 놓은 것이 사실은 트레디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를 연직 방향의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이 두 텀을 요 텀을 제거를 하게 되면 요 텀을 같이 제거해야 되고 요 텀을 제거하면 요 텀을 같이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텀을 제거하면 이 텀을 따라서 제거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거하는 게 이게 트레디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에요. 사실은 이런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역학을 배우니까 알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없애는 부분은 이제 학부 수준에서 그냥 여러분들의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텀의 크기도 사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크진 않아서 없애도 학부 수준에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학부 수준에서의 아니면 대학원 수준에서라고 따지면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게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의 운동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보 수준에선 요것마저 없다. 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운동방정식에 대한 얘기 전체이고, 이제 뭐 가장 어려운 부분을 잘 따라오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다음에는 뭐 이제 조금 에너지 방정식하고 이제 질량 보존, 연속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요 두 텀을 가지고 이제 균형을 이룬다는 사실을 사실은 음, 규모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됐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지균 균형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지균 균형이 이제 요거 F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FV가 마이너스 로분의 1 dp dx의 균형을 이루는 요 x방향의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나오고 이제 FU는 이제 두 번째 이 V방향의 운동 방정식에서 FU는 로분의 1 dp dy 요게 이제 y방향의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나오는 균형이다라는 것도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프리미티브 이퀘이션 해석을 하진 않지만 이 균형이 굉장히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어떤 방정식일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프레셔만 알면 우리가 속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기압만을 가지고 구한 요 지균 균형을 가지고 구한 풍속을 우리는 보통 지균풍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G라고 많이 붙여요. 이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모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알 수 있게 된다. 하이드로스태틱 밸런스에 더해서 이제 요 두 텀이 균형을 이루는 이제 지오스트로픽 밸런스지도 우리가 규모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조금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사설이 좀 길었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